그 다음 169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69번까지가 가주어진 주어예요. 근데 형태가 좀 다를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가주어진 주어는 it2였는데 여기서는 it ing예요. 오케이? 근데 it ing 가주어진 주어는 그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개념은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그냥 외워주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it is worth ing라는 표현을 정리할 테니까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사 표현까지 다 정리해 드릴 테니까 외웁시다. 알겠시겠죠? 자, 적어볼게요. It is worth ing. 얘 뜻은 일단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뭐뭐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요 worth ing를 여러분이 바꿔 쓸 수 있는데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worthy of ing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얘를 worthwhile to 동사 또는 ing to 동사 또는 ing로 바꿔 쓸 수도 있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둬야 될 거는 이 worthy, worthwhile은 다 가치가 있는 이라는 형용사이고요. 그리고 worthwhile도 까먹지 맙시다. 그리고 worthy가 왔을 때 of도 온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럼 그에 맞춰서 해석을 하면 여기서 끊어서 해석을 하면 되겠죠. It is worthwhile pointing out. 뭔가 지적하거나 주장하는 건 가치 있어요. 뭐라고 주장하는 건 가치 있냐면 leaves 잎은 don't drip to the ground. 땅으로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게 가치 있어요. because 뭐 때문에? 그들이 죽었기 때문에 땅으로 떨어진다고 주장하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가치 있어요. 됐을까요? 됐죠? 그 뒤에는 여러분이 단어 찾아보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단어 찾아보았을 때 의미 있는 단어만 찾아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기출에 안 그러니까 기출이라기보다는 무조건 각주를 주는 거니까 알려드릴게요. 얘는 노쇠 또는 노화라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 파트는 ing의 가주어, 진주어까지 해서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우리는 보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어 자리니까 얘도 형태를 좀 적고 가볼게요. 보어니까 우리가 앞에서 그 보어 자리 명사절 할 때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오고 그 다음 그 접속사 절이 오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접서 절이 아니라 투부정사나 ing겠죠. 근데 보어 자리는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pp까지 올 수 있습니다. 그 참고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자, ing가 왔을 때는 얘는 첫 번째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하기도 합니다. My hobby is playing soccer 하면 난 축구하는 것이 내 취미야 라고 해석이 되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해석도 됩니다. 얘는 충분히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I am playing soccer면 나는 축구하는 것이다는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됐고 pp는 얘를 그냥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수동태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됐죠? 그리고 170번에 바로 파악을 해보면 The role of background style, 배경이 되는 스타일의 역할이 주어고요. is가 비동사고 투동사가 주어로 온 것입니다. facilitate는 가능하게 하다라는 동사니까 그 역할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겠네요. 그럼 170번 해석을 해볼 건데 170번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적어봅시다. 학술적 표현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학술적 표현으로서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별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예술은 일상생활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예술을 할 때 여러분이 그림 또는 뭐라고 하죠? 화풍? 그 그리는 스타일? 뭐 붓, 물감 요런 것들을 다 사용하잖아요. 아니면 뭐 사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예술이면 또는 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문학도 예술이니까. 자, 이런 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머릿속에 있는 걸 현실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재현시켜 주는 거죠. 재현. 맞죠? 이런 것들이 다 예술의 기반이 되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기반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백그라운드라는 게 배경도 맞지만 배경이 되는, 기반이 되는, 여기에는 기반이 되는 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지는 배경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겠지만 그래서 기반이 되는 이라는 뜻도 있어요. 선생님 방금 알려줬던 그 의미, 예술은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거고 그 예술을 하는 기반이 되는 뭐 스타일 같은 것들, 뭐 사진이든 글이든 물감이든 붓이든 그런 것들은 머릿속에 있는 걸 재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잖아요.
학술적인 표현으로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바로 볼게요. 자, in highly representational paintings, plays, stories. highly 매우 representation 표현적인 그림, 연극, 이야기에서 the focus 초점은 is on 어디에 있냐면 subject matter 주제에 있습니다. 수식 that 근데 그건 어떤 주제냐면 everyday life 일상생활을 리semble 닮아 있는 주제에 있어요. 즉 표현 예술은 일상생활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이 되는 스타일의 역할은 is to facilitate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뭐를? The construction of mental model. 정신적인 모델의 구축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이 정신적인 모델이라는 게 뭐겠어요?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겠죠. 아시겠죠? 원래 모델은 뭐 이미지, 형상화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여기서는 뭐 머릿속 형상화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네, 171부터 172, 174는 실제 얘는 고3 수능에 있던 수능이라보단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있던 30번 어휘 문제에 연속된 문장을 가져온 거예요. 연속된 문장. 연속된 문장 4개에 다 비동사, 투동사의 구조가 있어서 가져온 겁니다. 어떻게? 요렇게. 비동사가 있고 투동사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선생님은 뭐 할 거냐면 이 4개의 문장으로 뭐 할 거냐면 선생님은 71과 74번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이 2개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한테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이 4가지를 다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질문 하나 할 건데 그 질문에 맞춰서 답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해석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볼게. 자, a soft path response. 부드러운 길 반응이 이게 무슨 말이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해석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길 반응은 would be 무엇일 것이냐면 simply 단순하게 redirect trail 선로를 redirect 방향을 바꾸는 것일 겁니다. 소프트 패스 반응이라는 것은 어디 주변의 선로? around the fallen tree 떨어진 나무 주변의 선로를 그냥 바꾸는 거래요. 즉 나무가 이렇게 옆으로 떨어져 있으면 원래 이 길을 이렇게 바꾸는 게 소프트 패스 반응이래요. 됐죠? 그럼 174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더니스트는 현대주의자라는 뜻입니다. 자, 하기 전에 여기 있는 불도저의 품사는 동사입니다. 뒤에 s가 붙었고 s 붙은 게 앞에 있어서요. 됐죠? 불도저 할 때 그 불도저에서 밀어버리다 라고 할 때. 더 해석을 해볼게요. 더 true로 진정한 매우 현대주의적 단계는 of course 물론 무엇일 것이냐면 to create 만드는 것일 거예요. super highway 고속도로를 어떤 고속도로냐면 removes the landscape 그 지형들을 다 제거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매우 현대적 단계일 거래요. 그리고 뭐 하는 게 bulldoze straight 그냥 직진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through 뭘 통해서 뭐를 장애물을 그냥 관통해서 직진으로 밀어버리는 것이 밀어서 만드는 것이 그 뭐죠? 현대주의적 접근이래요. in the topography. 자, 이 토포그래피는 모르실 테니까 뜻 정리해 드릴게요. 지형이란 뜻입니다. 그 지형에서 장애물을 그냥 뚫어버리는 거래요. 되죠? 자, 근데 선생님 171, 174를 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요 단어, 요 표현 아시나요? 모르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모르죠? 근데 얘가 이거 하는 것이겠구나, 얘가 이거 하는 것이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선생님 앞에서 이건 명사절 할 때 좀 놓쳤는데 특히 요 B2 동사의 형태, 특히 이 B2 동사의 형태에서는 주어 B2 동사의 형태에서는 필기를 하세요. 주어의 설명을 해줄 수가 있겠죠. 구조상. 왜냐면 주어는 뭐뭐 하는 것이다니까. 정의를 설명하거나 부연 설명해줄 수 있겠죠. 그 문장의 구조상. 선생님 구조를 통해서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여러분 뭐 하시냐면 수능에서 뭐가 중요했냐면 이 171부터 114까지 요 4개의 문장 중에서 어, 딱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내용상 다른 뉘앙스를 풍기는 한 가지 문장이 있거든요. 그 문장을 골라보세요. 그게 수능에서 키포인트였습니다. 이 정지 버튼 누르고 혼자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해석하고 고민하고 한번 선생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그럼 난 여러분이 정지 버튼 눌렀다고 생각하고 바로 할 테니까 와보세요. 자, 볼게. 자, 인터벤셔니스트 무슨 뜻인지 몰라도 되겠죠. 왜? 얘가 설명해 줄 거니까. 근데 인터벤트는 무슨 뜻이에요? 개입이란 뜻이죠. 그럼 해석을 해볼게요. 자, a more intervention response. 더 개입주기적 반응은 would be 무엇일 것이냐면 나무를 제거하는 것일 거고요. and 그리고 the restore original root.
일반 원래의 길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still 여전히 더 개입주의자적인 반응은 might be 무엇일 것이냐면 straighten 뚫어버리고 and pave the path 길을 뚫고 pave 길을 포장하는 것일 거래요. 그것을 넣어놓기 위해서 그 길을 넣어놓기 위해서 영구적으로 그 지형에다가. 오케이? 근데 약간의 눈치가 있다면 얘네 둘은 내용이 같겠죠. 그럼 여기서 내용이 달라지거나 여기서 내용이 달라질 텐데 자, 얘는 지형을 뚫어버리는 거래. 얘 지형 뚫는 거라 했죠. 그럼 얘는 같은 뉘앙스겠네. 근데 얘는 뭐래? 나무를 장애물을 뚫지 않고 돌아가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내용이 살짝 나뉘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파악하는 게 그 평가원 9월 모의고사 30번에서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아시죠? 이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5번. 자, 175번 우리가 뭐 하고 있냐면 주어 다음에 are to explain을 하고 있습니다. be to 동사를 하고 있죠. 똑같이 필기를 해볼게요. 자, 근데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I am to play soccer. 나는 축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나요? 상식적으로 안 맞죠, 이게? 나는 축구하는 것이다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다가 나는 축구하는 것이다가 말이 돼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be2 동사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냥 먼저 적어드릴게요. would나 should 동사 원형처럼 해석이 돼요. 해석을 좀 적어드린다면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뭐뭐 했을 것이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또는 뭐뭐 할 거다 정도 해석이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저렇게 안 보이니까 추측이나 의무의 내용을 담은 동사로 바꿀 수가 있어요. be2 동사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글을 많이 읽어봐야 되는데 이건 글을 많이 읽고를 떠나서 나는 축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설명하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거다라고 해석하면 너무 자연스럽죠. 오케이? 그래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해석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패턴어를 알고 있으니까 한번 점검해 볼게요. believe A2 동사. A가 뭐뭐 한다고? 믿다. 그럼 바로 해석해 볼게요. 자, in some cases. 그러나 몇몇 경우에 우리는 훨씬 덜 aware, 알고 있어요. 즉, 모르고 있어요. of 뭐를 모르고 있냐면 왜 우리가 믿는지. certain claim, 특정한 주장이 왜 진실이라고 믿는지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또는 왜래, how,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인지를 우리는 모르고 있어요. 자, 타동사니까 explain은 뒤에 목적어로 y절이 온 거죠. 뭐를 어떻게 설명할 건지 모르고 있어요. 왜 certain social reality exist, 왜 특정 사회적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를 be2 동사 어떻게 할 것인지를 우린 모르고 있어요. 됐을까요? 그래서 구조 조금만 더 파악을 해드린다면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오브에 대한 목적어 첫 번째고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브에 대한 목적어 두 번째고 얘가 타동사니까 얘는 타동사에 대한 목적어절입니다. 아시겠죠? 구조 파악해드렸으니까 복습할 때도 이거에 맞춰서 해보시면 돼요. 오케이? 보호 자리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쌤이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의 예문밖에 안 넣어놨지만 여러분은 ing, pp 여기서 설명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목적어 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자리 할 건데 기억을 좀만 되살려 볼게요. 목적어 자리 문장 할 때, 목적어 자리 명사절을 할 때 선생님이 목적어 자리를 두 개 알려줬었거든요.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타동사 뒤입니다. 그 다음 하나가 전치사 뒤라고 했어요. 알겠죠? 우리 뭘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 뒤에 투부정사나 ing가 오는 걸 볼 거다라는 거죠. 맞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좀 띄었잖아요. 여러분 눈치가 있으면 띄은 사이에 뭔가 설명을 하겠죠? 뭘 설명할 거냐면 이 경우도 있어요. 물론 보어 자리, 주어 자리 다 해당이 되지만 특히 목적어 자리에서 특히 ing가 의미상 주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오케이? 그냥 앞에서 썼던 예문인데 여기서 예문을 한 번만 다시 적어볼게요. 너무 중요해서. 이게 오늘 할 것 중에 가장 여러분이 기억 못할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서 좀 설명을 길게 하겠습니다. 예문을 같이 적어볼게요. 자, it
results in 야기하다. my studying hard. 미안해요. 선생님이 아이패드라서 글씨 잘못 쓰네요. 마치 칠판에선 잘 쓰는 것처럼 말하죠. 자, 아무튼 여기 my 괄호 쳐볼까요?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죠? 의미상의 주어라고 불러요. 뭐에? ing에. 자, 왜 그러냐? 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석은 그것은 야기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야기해요. 목적어 자리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런데 앞에 my가 있으면 어떻게 해석된다?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야기한다라고 해석이 돼요. 그럼 만약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뭐 데이비드라고 갖다 칩시다. 그럼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데이비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걸 야기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럴 수 있잖아. 자, 실전에서 볼게요. 여러분 이대로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만약 데이비드가 있었다 치면 그것은 야기예요. 데이비드를 야기한다 라고 될 거 아니에요. 벌써 어색한 게 느껴져요? 그렇죠? 그것은 데이비드를 야기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ing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두 번째, 얘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특히 얘를 파악할 때는 요걸 파악할 때는 맥락이 중요합니다. 맥락.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야기예요. 데이비드를. 공부 열심히 하는 데이비드를 야기한다. 우리가 어떤 친구 사이의 대화에서 비격식적 대화에서는 이럴 수 있잖아.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맥락에 있어서는 뭐 약간 데이비드가 공부 못하는 친구면 공부 열심히 하는 데이비드를 만들어 볼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맥락이 중요해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 무슨 얘기냐? 주어, 동사, 목적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가 이해를 수식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면 맥락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돼요. 오케이? 지금 맥락상 데이비드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을 야기하는 것인지를 맥락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접근은 이렇게 그대로 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수식어처럼 접근을 하되, 이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계속 해왔던 거니까 하되, 얘가 맥락적으로 해석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고 그러니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였고 얘가 목적어였다라는 생각으로 해석을 합시다. 오케이? 기본을 지키고 맥락상 어색하면 얘가 목적어구나. 아시겠죠? 그래서 표시를 좀 해볼게요. 얘가 목적어구나. 오케이? 그냥 해석할 때는 얘가 목적인 것처럼 해석을 하다가 맥락상 뒷부분이 어색해지면 얘가 목적어구나. 그럼 네가 어떻게 파악해? 일단 해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해석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어도 얘 지식을 모르고 있으면 해석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개념을 알고 맥락에 따라서 이상한 걸 느낄 줄 아셔야 됩니다. 그 느끼는 건 경험치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복습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바로 같이 설명해 보기 위해서 목적어 자리와 함께 176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76번에 이 리스크라는 애가 타동사죠. 무엇을 감수하다. 네, 단어 뜻 좀 정리해 드릴게요. 호모지니어스는 동질적인 이란 뜻입니다. 동질적인. 뭐래니? 미안해요. 동질적인 이란 뜻이에요. 동질적인. 선생님 여기까지만 해석을 할게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숙제에서 단어 찾아서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해석을 해볼게. 원래 이 리스크 다음에 ing 타동사니까 되는 것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해석을 해볼게요. 그러한 상업화는 감수합니다. 동질적이게 되는 것을. 그리고 losing, 잃어버리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오케이? 근데 뭐가 동질적으로 되는 거죠? 모르겠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게 원문이거든요. 이 culturaltainment라는 명사가 들어가서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의미상 주어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동질적이게 되는 건지를 설명해 줍니다. 필기해 볼까요? 의미상 주어라고. 근데 이 culturaltainment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얘는 쌤이 앞에서 106번 할 때 인포테인먼트 할 때 설명해 줬거든요. 이 테인먼트라는 게 엔터테인먼트의 약자에서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럼 culturaltainment는 문화적 즐거움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넣어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however, 그러나 such commercializations, 그러한 상업화는 감수해야 돼요. 무엇을? 의미상 주어니까 문화적 즐거움이 becoming homogeneous, 똑같아지는 것을, 즉 동질적이게 되는 것을 감수해야 되고, and losing, 문화적 즐거움이 losing, 잃는 것을 감수해야 돼요.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어라는 거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알 수 있겠네요. 의미상의 주어는 구조적, 즉 문장 구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목적어 자리는 두 개고 그 뒤에 ing나 투부정사가 오는데 그때 특히 ing가 왔을 때 의미상의 주어가 올 수 있다는 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해석하자. 됐죠? 그래서 177번으로 우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77번 요거 할 거예요. 근데 얘가 왜 목적어 자리냐라고 하면 이 임 뒤에 있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임 뒤에 있는 거냐라고 하면 이 즉이라는 I 때문입니다. 얘는 즉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가 앞에서 이런 것도 했는데 이 G 기억나시나? 복습 열심히 합시다. 예시라는 뜻이죠. 예시. 그럼 바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certain hydrants 특정한 장애물입니다. to 뭐 하는데? multi-faced creative activity. multi-faced 다양한 창의적 활동의 특정한 방해물은 may lie in 어딘가 놓여 있을 거예요. 그 장애물이 어디에 놓여 있냐면 premature specialization. premature 조숙한. 즉 너무 일은 너무 빠른 시기에 하는 specialization 전문화에 있을 거래요. 다시 다양한 창의 활동의 장애물은 너무 빨리 하는 전문화에 있을 거래. 즉 그게 뭔데? having to choose the direction. 방향을 빨리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have to니까. 무슨 방향? 교육의 방향을 너무 빨리 선택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여러분이 이과인지 문과인지 물리학과인지 인문학과인지 너무 빨리 선택을 해야 돼요. 또는 having to focus. 집중해야만 합니다. 뭐 하는데? developing one ability. 한 능력을 개발하는데. 언제? too early in life. 너무 인생의 이른 시기에. 그게 창의력을 없애는 요인 중에 하나래요. 됐죠? 맞아. 여러분 여러 개를 경험해야 되는데 안타깝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78번에는 별표를 치세요. 얘는 생소해서 치는 별표예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경우는 없지만 나올 때 해석을 제대로 해라. 어디냐면 우리는 ing 하고 있으니까 여기 봅시다. 여기서 for은 전치사예요. 근데 앞에 recognized가 인정받는 이란 뜻이거든요. 여기서 뭐뭐에 대해서 또는 무엇을 이유로 인정받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겠죠. 아무튼 우리는 그 전치사 뒤에 ing 나오는 걸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봐왔던 건 전치사 뒤에 이렇게 나오는 거였잖아요. saying it이라고. 근데 얘는 뭐가 좀 다르죠. having pp죠. 그럼 이 having pp가 뭐냐면 자 적어봅시다. having pp. 자 근데 우리는 투부정사도 하고 있으니까 투부정사 빼면 서운하겠죠. to have pp입니다. to have pp. 그럼 얘는 언제 쓰냐면 자 우리가 진짜 현재 완료로 쓰는 즉 동사 자리에 쓰는 have pp는 여태까지 뭐뭐 해왔다는 뜻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자리에 쓰일 때는 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과거에 일어난 일. 근데 언제보다 과거냐면 자, 문장의 시제의 기준은 누구예요? 동사입니다. 동사예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냐면 문장의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일을 나타낼 때 써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선 원하는 게 현재 시제죠. 그 having said it은 saying it인데 그냥 그러니까 과거에 일어난 일이니까 과거에 말한 것이에요. 원하는 건 지금이고. 그래서 풀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people 사람들은 포스트 게시물을 올립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they have something to say.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because 왜 올리냐면 그들은 인정받길 원하거든요. 그렇게 말했었던 것으로 말했었던 것에 대해서 지금 인정받길 원해요.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겠죠? 근데 얘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사보다 먼저 발생한 일을 얘기할 때가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익숙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자주 봅시다. 알겠죠? 설명을 17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자, 179번도 좀 별표를 해주세요. 얘는 좀 문법적으로 별표입니다. 문법적으로. 선생님 얘는 먼저 구조 파악 다 해드릴게요. 자, 주어는 3개의 병렬 구조를 갖고 있고요. 동사가 are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that은 앞에 있는 많은 요인들을 수식합니다. 됐죠?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지금 여기 barrier to telecommute to 뒤에 ing 나오는 걸 보고 있는데요. 일단 telecommute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죠. 요 commute란 단어는 통근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통근이 뭐예요? 라고 또 물어보겠죠? 아닌가? 통근은 출퇴근하는 걸 말해요. 아시겠죠? 선생님 요즘 그 뭐지? 그
교육 블로그 이렇게 기사 써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문해력 기사를 계속 보내주셔가지고 선생님 PTSD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책 많이 읽으세요. 아무튼 통근하다라는 뜻이고 텔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니까 멀리 떨어져서 출퇴근하다라는 의미로 원격 근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격 근무하다. 자, 근데 얘가 왜 별표냐면 얘가 별표인 걸 이해하려면 이 to ing에 대한 해석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좀 적어볼게요. to ing. 얘는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 하는데 또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보면 뭐뭐 하는데의 뭐뭐 하는데 있어서 즉 원격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에요. 해석 자연스럽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랑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to 동사 원형이랑. 얘는 해석이 뭐뭐 할 또는 뭐뭐 하는 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풀로 해석을 해볼 테니까 만약에 여기가 to telecommute 즉 원격 근무하는 이었다면 왜 어색한지 한번 느껴봅시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주어 자리 continuing ing 발전을 지속시키는 것 어디에서?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 기술에서 그리고 더 expansion of global workforce 전 세계 워크포스 노동력의 expansion 확장 그리고 증가된 욕구 to 뭐 할 욕구? balance work and family 즉 워라밸을 맞추고 싶은 욕구 정보 기술도 발전해 즉 줌 같은 것이 생겨나요.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일할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러는 동시에 워라밸도 챙기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are 다 뭐냐면 only three of the manufacturer 오직 많은 요인들 중에 세 개일 뿐이에요. that 어떤 요인이냐면 will gradually reduce the current barriers 점차 gradually 점차 reduce the current barriers 현재의 장애물을 줄일 요소 중에 세 개일 뿐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그 원격 근무하는 데 있어서 내용상 자연스럽죠. 줌 이런 게 발생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원격 근무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낮춰주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to telecommuting이 아니라 그냥 텔레커뮤팅이었으면 원격 근무할 장애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원격 근무할 장애물 이게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동시에 문맥에도 안 맞죠. 즉 얘네 둘을 구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적어볼게요. 얘네들을 유일한 구별하는 하기는 말이 안 나오냐? 얘네들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석 또는 맥락에 있습니다. 근데 요즘 선생님 느끼기에 수능에서도 요 두 개와 결부된 문법들을 많이 노리는 추세인 것 같거든요. 그죠? 얘는 수능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평가에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모의평가에 나오면 경고를 하면 실전에 언젠가 한 번은 때려요. 그게 이제 여러분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꼭 알고 있읍시다. 얘는 맥락과 해석이 결정하는 문법이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 두 개의 뉘앙스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래서 179번은 그런 의미에서 문법적으로 좀 중요하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 페이지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주시고 180번과 181은 이렇게 묶어주세요. 그리고 별표를 쳐줍시다. 자, 왜냐면 선생님 따라와 봅시다. 원래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to 뒤에는 준동사가 오려면 ing가 와야 돼요. to 뒤에 전사 뒤에 ing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 명사가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 명사는 뭐다? 의미상 주어입니다. 자, 선생님 항상 말하지만 주어든 목적어든 명사에 들어가니까 그 명사는 길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오케이? 여기도 밑에 181번 result in 다음에 ing가 와야 돼요. 하지만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있는 거죠. 동일하게 얘가 목적어 여기까지 목적어 그 다음에 얘도 목적어 됐을까요? 오케이. 자, 그럼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얘는 의미상의 주어니까 은는이가 해석에 붙어야 됩니다.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것은 could also lead to 또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뭐로? smaller 더 작은 non-commercial 비상업적 independent 독립적 사건들이 being set up 준비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목적어 자리니까 준비되는 것으로 또는 설치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우리 앞에서 했던 걸 좀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여기 대동그라미. 자, 기억을 해봅시다. 대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을 했어요. 그런데 뒷문장이 불완전한 대신 뭐밖에 없던가요? 그렇죠. 형용사절밖에 없죠.
지금 여기 대을 보니까 뒷문장이 불완전해요. would부터 나왔으니까, 동사부터 나왔으니까. 그럼 얘가 수식화 대상은 앞에 있는 명사겠죠. 여기 이벤트입니다. 됐을까요? 수식하는 대상이 이렇게 좀 떨어질 수 있다 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해석 숙제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설명 18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마찬가지 다시 얘 다음에 원래 얘가 ing인데 목적어인데 앞에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럼 다시 여러분 복습 차원에서 여러분이 이 문장을 딱 내가 구조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봤다라고 치면 그냥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과도한 전문화가 야기한다라고 정보를. 오케이? 그리고 근데 봐봐요. 과도한 전문화가 정보를 야기해. 뭐로부터? From outside the domain. 영역 밖으로부터의 정보를 야기해. 이거부터 좀 어색하지 않아? 근데 이게 앞뒤 맥락이 좀 잘려서 그런데 앞에 맥락이 있으면 이게 더 어색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느끼려면 여러분이 의미상의 주어라는 그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고 맥락도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기억만이라도 하고 있으라고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됐죠? 근데 선생님이 구조를 알려드렸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excessive spacity, 과도한 전문화는요, 야기할 수 있어요. 뭐를? 영역 밖으로부터의 정보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모든 것을 being underestimated and unabled, 과소평가되는 것을, 그리고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을 야기할 수 있어요.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뒤에를 해석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컴마 위치는 앞에 명사가 없을 때, 즉 앞에 지금 형용사가 있잖아요. 앞에 명사가 없을 때 뭘 수식할 수 있다? 앞명사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 앞명사래. 앞문장. 그럴 때 뒤에 수일치는 s로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즉 외부 영역으로부터의 정보가 과소평가되게 하는 것은 it with 뭐로 이어질 수 있냐면 fixedness of thinking, 사고의 고정, 즉 사고의 뭐 유연하지 못함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whereas 반면에 과도한 전문화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요. 또 모호함, 그리고 얕음, 즉 정보를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 겉핥기만 알고 있는 것을 야기할 수 있대요. 됐을까요? 그래서 180번과 181번 같이 보고 특히 목적어 자리에 ing가 왔을 때 이렇게 긴 의미상의 주어가 들어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해석하면서 맥락적으로 이상한 것도 좀 느끼시고 문맥적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18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82번은 우리가 지금 ing만 계속 보고 있죠. 이번엔 투부정사를 좀 보도록 합시다. 여기 밑줄 are meant to 됐나요? are meant to. 여기가 사실 정확히는 목적어 자리는 아니에요. 부사 자리인데 어떤 특정 동사 뒤에 이렇게 민트 같은 그러니까 비민트 같은 동사 뒤에 동사 원형이 오면 좀 해석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정리해 드리려고 쌤이 가져온 겁니다. 아까 happen to 했던 것처럼 그거랑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적어봅시다. 그리고 민트 2부터 얘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라는 뜻이에요.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괜찮죠? 요거 말고 우리 앞에서 happen to라는 걸 배웠죠. happen to 동사는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 말고 여기까지 말고 좀 섭섭하니까 그죠? 뭐가 있냐면 manage to 동사가 있어요. 얘는 가까스로 뭐뭐 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칸이 좀 부족하잖아요. 오른쪽 여기까지 또 정리하면 또 섭섭하겠죠. 그래서 칸을 채우자는 의미에서 자, bother to 동사 얘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하려고 애쓰다. 그래서 be meant to부터 bother to 동사까지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쌤이 이 문장을 해석할 테니까 쌤이 어떤 사고 과정을 가지고 해석하는지 이 문장에서 보여드릴게요. 패턴어 이런 거 다 합쳐서. 됐죠? 자, 한번 따라와 봅시다. 그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 자, indeed 정말로 이제 주어가 등장해야 되는데 what이 왔다라는 건 주어가 왓절이니까 나는 두 번째 동사부터 찾을래요. 그래서 쓱 보니까 두 번째 동사가 is인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얘가 주어구나. 또 해석을 해보려고 하니까 what distinguish 구별하는 것인데 distinguish를 보면 from부터 찾아요. 그럼 해석을 해봅시다. indeed 정말로 공원을 구분 짓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The broader category of the public space. 공적 공간의 더 넓은 카테고리로부터 그 공원을 구분 짓는 것은 is 뭐냐면
The representation of nature, 자연의 표현이래요. That, 그 자연은 뭔데? 공원이 embody, 구현하기로 되어 있던 자연의 표현이 다른 공적 장소와 그 공원을 구분 지어주는 거래요. 됐을까요? 됐죠? 그래서 이 문장 구조가 공원의 특별한 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 문장 구조인 거 알겠죠? 다른 그 공공 장소와 공원을 구분 짓는 것이라고 하니까. 됐죠? 그 183번부터 184, 185번은 한 번에 설명을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어보도록 합시다. 네. 자, 뭐에 대해 설명할 거냐면은 여기 밑줄 먼저 그어볼까요? 가목적어, 진목적어에 대해서 해볼게요. 가목적어, 진목적어 아니라 가목적어, 진목적어예요. 필기할 게 조금 있으니까 이 오른쪽에다 필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어볼게요. make 똑같이. 자, make. 원래 make A, B 하면 A를 B하게 만들다인데 이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가 올 건데 그 to 부정사가 길잖아요. 그래서 뒤로 빼는 겁니다. 그래서 make A 자리에 it을 넣고 B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가 오고 원래 목적어 자리에 있던 to 부정사가 좀 띄워주세요. to 부정사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it이 이렇게 얘를 대신한다. 그러니까 이 to 동사는 목적어 자리에 있었을 거니까 뭐뭐 하는 것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그래서 해석은 여기서 끊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make it을 보면 to 동사부터 찾고 해석을 해요. 잘 안 보이나? make it을 보면 to 동사부터 찾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to 동사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해요.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해석을 해볼게. 자, 이러한 마이크로 레벨, 미세 수준의 어세스, 접근은 at once, 동시에 made it이 등장했네. to 동사부터 찾아요. 그리고 앞에서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접근이 동시에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더 쉽게 만들었어요. 뭐 하는 것을? 숨기는 것을. 뭐를? Any trace of manipulation. 어떤 조작의 흔적을 숨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줬어요.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 있는 원래 이 to 컨실부터 여기까지가 이 자리에 있었는데 너무 길어서 뒤로 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은 make it을 보면 to부터 찾고 그리고 to 앞에서 끊어서 to가 있다면 그 to 앞에 끊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근데 184랑 185를 보면 좀 형태가 좀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앞에 그러면 뭐냐면 자, 기억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가주어 진주어 it을 보면 똑같은 논리로 to부터 찾자고 했어요. 기억을 해봅시다. to 앞에 뭘 확인하자 했죠? 그렇죠. for 명사를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for 명사를. 그래서 앞에 for 명사가 있을 수도 있다. 얘를 뭐라 부른다? 의미상의 주어라고 부른다. 라고 했죠. 오케이? 자, 그대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 make it easier for us to perceive. 똑같이 make it을 봤네요. to 동사부터 찾아요. 앞에 for 명사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끊어서 해석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한다? 그러한 친밀함과 익숙함이 make it easier 더 쉽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perceive, 인지하는 것을. 됐죠? 오케이?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185도 보려고 했더니 185는 make가 안 보이거든요. 뭐에 대한 설명을 할 거냐면 find 그 to를 설명해 볼 건데 자, 똑같이 적어 보세요. 논리는 똑같아요. 동사만 바뀐 겁니다. find로. 그럼 find 말고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think나 think of 또는 believe 또는 consider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얘네 4개는 뜻이 다 똑같아요. 생각하다로. 그래서 쌤이 지금 정리해준 이 5개는 요 구조가 많이 쓰이는 동사 5개를 알려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make it, find it, think it, believe it, consider it을 보면 to부터 찾는 습관을 들이시고 그 앞에 for 명사까지 같이 활용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find it을 보면 to부터 찾아요. 아, 있구나. 그리고 여기서 끊어서 해석을 합니다. 없으면 우리가 알던 대로 그것을 이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있으면 가목적어, 진목적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까지만
자, even today, 심지어 오늘날도 you might find it surprising. 너 놀랍다고 생각할 거예요. To learn about people. 어떤 사람에 대해 알게 된다면 who 그 사람 어떤 사람인데 물체를 보는 사람입니다. without 뭐 하지 않고 seeing where it is. 그 물체가 어디 있는지도 보지도 않고 그 물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사람 보면 놀랄 겁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네. 뒤에는 딱히 뭐 해석을 하기 중요한 부분이 없어서 183과 184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할 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있는 at once 밑줄. 자, 아까 쌤이 이 at once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동시에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 at once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밑에 하나 더 정리할 게 있다. 미안해요. 자, at once. 그 다음에 simultaneously. 그리고 at the same time. 얘네는 다 동시에라는 뜻이죠. 한 번에 외우고 있읍시다. 그러니까 따로 정리를 해놓으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184번에서 어떤 걸 할 거냐면, 우리 앞에서 뭘 했냐면, perceive는 생각과 관련된 동사입니다. 그 뒤에 to 부정사가 나올 때 어떻게 처리할 거냐. 즉, 생각과 관련된 동사가 나오고 A2 동사가 나오면, 그때 A를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어요. A를 뭐뭐 하다고 생각하다. 그럼 얘만 풀로 해석을 하고 마지막 끝내도록 할게요. 자, 볼게. Such closeness and familiarity. 그러한 가까움과 익숙함이 더 쉽게 만들어줘요. 우리가 인지하는 것을. 투동사가 있네 하면 상상적인 스토리를 진짜 스토리라고 여기는 걸 더 쉽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어 자리까지만 하고 할 테니까 복습 충분히 많이 해주시고요. 내일 복습한 상태로 와서 그 다음에 형용사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